네, 안녕하세요. 청담 엘리학원 대표 임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토플의 좀 중요성에 대해서 안내해드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19년 동안 유학원을 운영을 하면서요, 어학원도 함께 운영을 한 적이 있어요. 2013년부터 23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학원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학원 이름이 엘스터디 어학원이었는데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당시에 토플 또는 SSAT, SAT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쳤으니까 떠나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외국인 학교 다니거나 아니면은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는 시민권자인데 토플 필요한가요? 이렇게 이제 묻는 경우가 있어요. 토플이라고 하는 것은 요령을 피워가지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영어 수준을 테스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학생들은 토플 시험 보면은 점수가 110점, 100점 이상 나와요. 그런데 영어가 안 돼 있는 학생들, 아무리 외국인 학교를 오랫동안 다녔다 하더라도 그 학생들은 토플 시험 보면은 60점? 또는 70점?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좀 충격적이죠, 어머님한테는. 그래서 어머님은 토플을 안 보면 안 되냐, 보딩스쿨 가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영어 실력이 안 돼 있는 상태로 가도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와 똑같아요. 그게 어머님들이 아시면은 좋을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외국인 학교를 4년간 다니고 있는데 토플 시험을 봤더니 한 60, 70점밖에 안 됐어 라고 할 경우에는 영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 학생 너무 많습니다. 토플이 60, 70점인 학생들 많아요. 미국인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학생들 많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숙제나 이런 것들 챗GPT 통해서 해 가기 때문에 그것도 티가 안 나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챗GPT가 없는 상황 에서 자기 의견을 조리 있게 말을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뭔가 쓰는 그런 내용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 토플이 안 되는 학생들은 그거를 시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토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험의 스킬을 배우는 것보다는 영어를 배운다라는 것에 포커싱하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토플 지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미국 고등학교 교과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스토리라든가 또는 사이언스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학교 다니고 있다? 이런 학생들을 잘 봐야 되는 게 맞는 말이고요. 대학생들이 이 시험을 본다 했을 때 고등학교 때 배운 게 뭐지? 여기서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의 내용 자체가 토플 지문이 상당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학년, 엘리멘터리 애들은 오히려 모르죠. 다른 애들은 또 알아요. 저희 학생도 6학년 학생인데 이번에 시험 봤는데 95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좀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통 그 6학년, 7학년 학생들 중에서 토플 100 넘기는 이런 학생들이 IB에 갈 수 있다라고 전 봐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려워요.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쓴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토플의 중요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70여 개의 명문 보딩스쿨 또는 인기 있는 학교들은 외국인 학생들의 입학 지원을 할 때 반드시 토플 점수와 SSAT 성적을 요구하지만 나머지 310개의 학교들은 미국 사립학교 입학 시험인 SSAT 없이 토플 점수만으로도 입학이 가능하다. 이처럼 대부분의 미국 중고등학교들이 외국인 학생에 대한 영어 능력 시험의 기준을 토플로 하기 때문에 토플 점수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 선택의 폭이 넓으니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탑20 보딩스쿨 포함 다수의 학교들은 토플 대신에 듀오링고 잉글리시 테스트를 인정한다. DAT는 토플보다 시험 시간이 짧고 시험 비용도 저렴하여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는 추세이다. 토플 점수를 꼭 가지고 있어야 미국 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토플 점수가 없더라도 입학 지원이 가능한 학교들은 많다. 하지만 학교에 ESL 프로그램이 없는 학교 또는 대부분의 명문 학교들은 외국인 입학 지원 학생들에게 토플 시험을 꼭 요구하고 있다. 주니어 토플 점수도 받아주나 학생이 주니어 보딩스쿨 지원하거나
6학년 미만을 지원을 할 경우에는 주니어 토플 점수를 받는 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IBT 토플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3년 이상 공부한 학생도 토플이 필요하나 다수의 학교들은 면제를 해주지만 명문 보딩스쿨들은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9학년 입학 시 토플 성적은 몇 점 정도가 안정적인가? ESL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들은 IBT 65점 이상의 성적이면 받아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SL 프로그램이 없는 학교들은 IBT 95 이상의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특히 명문 보딩스쿨들은 105점 이상을 요구하는 곳들도 있다. 토플 성적이 낮으면 입학에 불리한가? 학교에 ESL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토플 점수가 당락을 크게 정하지만 ESL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토플 성적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저 점수 이상이면 된다. 오히려 ESL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토플 점수가 높은 학생보다 낮은 점수의 학생을 선호하는 학교도 있다. 자, 테스트 종류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게 SSAT, 미국 사립학교 입학 시험이죠. 그리고 유사한 게 ISEE라는 시험이 있어요. Independent School Entrance Exam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캘리포니아 학교들이 의외로 많고요. 그리고 이 시험 자체가 SSAT보다 조금 오래됐어요. 시험 방법이나 내용은 유사합니다. 우리가 교재를 보더라도 SSAT/ISEE 같은 식으로 출판되곤 해요. 그리고 TOEFL이라고 하는 시험은 이제 ETS에서 나온 시험이고요. 듀오링고 테스트 같은 경우는 듀오링고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시험인데 이 시험이 요즘 선풍적인 인기입니다. 제가 80위 내 학교들에게 DET 시험 받아주는지 다 물어봤을 때 한 서너 개 빼놓고는 다 받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핫하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토플 주니어 테스트. 이 시험은 이제 보통 중학생들까지 영어 실력을 확인하고 있는데 제가 많이 써요. IBT 토플을 보게 되면은 학생들이 좀 멘붕 오는 경우가 있어서 주니어 토플 테스트로 이제 테스트를 보곤 합니다. 물론 셀프로 테스트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IBT 토플 보라고 하는데 IBT 토플 보면은 유학 가려고 하는 마음이 뚝 떨어지기도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점수는 당연히 올라간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봤는데 I 테스트 점수가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아이의 유학을 늦추거나 미루겠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돼요. 언어 배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테스트 보고 괜히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테스트와 우리는 늘 같이 살아야 됩니다. 자, 토플과 SSAT. 간혹 SSAT를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는 토플 점수가 60점도 안 되는 학생이 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토플 점수가 90이 안 되는 학생이 SSAT를 공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SSAT 시험은 영어 능력을 보는 토플과는 다른 시험으로 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립학교 입학 시험이다. 생소한 단어들이 많고 시험 준비 학습 또한 기출문제 풀이 중심이라 단기간 학습으로 성적이 오르거나 성적이 오르더라도 문제 유형 연습에서 나온 내용이라 학생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두 시험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토플 시험을 먼저 준비하고 90점 이상의 점수가 나왔을 때 SSAT 시험을 준비하자. 제가 서두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토플 시험하고 SSAT 시험이 있죠. SSAT 시험보다는 토플 시험을 먼저 보고 그리고 토플 시험이 90 정도 나왔을 때 그때 SSAT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SSAT를 만약에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요. 이 학생은 거의 멘붕에 올 거고 점수가 실제 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SSAT를 가르치는 학원들을 보면은 기출문제 풀이 정도거든요. 버벌 영역 같은 경우는 모르는 단어 엄청 많아요. 일찍 배워봤자 다 까먹어. 그러니까 그걸 할 이유는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생들 시험 날짜 잡아서 2주 전서부터 버벌 트레이닝 시키거든요. 그리고 리딩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실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플로 한 95 또는 90 넘었을 때 그때 시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평상시에 책을 많이 보는 학생들이 유리하고요. 그래도 국제학교라든가 외국인 학교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는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보다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점수가 토플 리딩 점수와 비례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토플 리딩 점수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학생들에게는 시험 점수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다는 말씀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SSAT에는 이제 수학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수학 공부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만점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에는 이제 들어가지 않지만은 에세이를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 에세이는 내가 지원하는 고등학교에 다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직접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플리케이션 에세이를 유학원에서 써주는 경우 그 학생이 SSAT 시험을 이제 볼 때 쓴 에세이하고 입학사정과 같이 비교해 보면은 다른 사람이 써줬다라는 게 딱 나오면은 학생이 등락에 좋은 결과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에세이를 크게 도와주진 않아요. 에세이 크게 도와줬다가는 그 학생 망치는 내용이라서 크게 도와주진 않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은 저희는 과외로 빠르게 또 시간도 짧게 단축해서 저희가 이제 트레인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와 같이 공부하겠다 또는 준비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위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서 저와 유료 상담 잡으시면은 지금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다른 내용들도 함께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